자, 우리 실무 쪽에서는 이제 여기는 시험 문제감이 좀 안 되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봐주시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가끔씩은 한 문제가 중개계약 때 나오긴 했었지만 여기는 크게 시험 문제 대상으로 거의 안 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실무가 실제 업무를 보는 거. 자, 그런 것들은 거의 시험 문제 묻지는 않습니다.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알았다. 중개계약 체결해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바로 중개 실무라고 합니다. 크게 나눴을 때 법령과 실무를 나누어서 법령 70%, 실무는 30%를 시험 문제에 내고 있습니다. 실무 개념만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실무 그 과정도 시험 문제 물어본 적이 있었으니까요. 요 순서는 기억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중개 활동의 출발점이 되는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알았다. 그 의뢰를 접수받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조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계획부터 먼저 수립을 해야 됩니다. 계획을 수립해야 나중에 착오, 잘못이 없을 겁니다. 잘못해서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난리 나면 안 되잖아요. 여기입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뭐를 봐야 되겠다. 조사를 뭘 해야 되겠다. 먼저 계획부터 수립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계획 수립했으니까 조사 나가셔야죠. 확인 설명해야 되니까 분석을 해야죠. 그리고 분석 다 됐으면 판매 활동, 중개 활동을 펼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설득을 잘 하면 거래계약을 체결할 겁니다. 여기까지가 활동, 바로 중개 실무의 활동 단계입니다. 그다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물건을 주고받고 등기를 주고받고 하는 것들은 이행 부분들. 순서로 봤을 때는 6번째, 7번째 정도로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순서 특히 2번째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중개계약은 가끔씩 시험 문제 낼 때가 있었고요. 먼저 중개보수 받으니까 유상, 무상 아닙니다. 그리고 편무가 아니라 쌍무, 우리도 대가적은 아니지만 의무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은 성실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락만 하면 성립하니까 낙송이지 요물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요식이지 요식은 아니다. 입니다. 그리고 민법전에 형태를 안 두고 있으니까 비전형. 그리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도금이나 위임이나 고용이나 대리나 현상 광고나 계입니다. 그리고 위임에 가장 유사하지 도급이 아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철저하게 상사중개계약이 있을 수가 없고요. 민사중개계약만 강제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적인 계약이 중개계약. 여러 날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는 계속적. 그리고 중개계약의 형태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행해지는 게 뭐라고요? 일반 중개계약. 이 집 저 집에 막 맡기는 거. 그리고 그 다수 중에서 가장 먼저 거래를 성립시키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만 보수를 지급하는 거. 그리고 가장 많이 행해지는 게 바로 뭐라고요? 여기는 일반 중개계약이다. 전속이 아니다. 그입니다. 전속은 한 집에다 맡겨주는 거죠. 한 집에 맡겨주니까 착수 바로 들어갑니다. 빠르죠. 매도 매수는 보수를 받을 확률, 보수를 빨리 받을 계약권 빨리 받을 확률이 높을 거니까 좋고요. 우리도 보수를 받을 게 확실하게 정해졌으니까 좋아요. 라고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독점 중개계약 시험 문제감은 아니지만요. 미국에서는 이게 더 빠르다고 권장하는 형태입니다. 매도 매수인 계약을 체결해도 100% 모두 줘야 되니까요. 우리 개업공사가 바로 믿고 착수 들어가니까 착수 시기로 봤을 때는 독점이 훨씬 더 빠르다. 그리고 통장에다가 얼마만 넣어라.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매도 매수인이 금액은 정하고 그 초과된 부분은 개업공사에 모두 보수로 하는 형태. 그게 바로 순가중개계약. 그래서 순가중개계약 체결해도 뭐는 아니라고요. 위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은 안 받았으니까. 대신에 초과해서 받았을 때는 금쟁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우리 보수를 초과해서 받았냐 안 받았냐. 그런 부분이 문장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위법이나 아니면 적법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이제 공동중개계약 2명 이상이 하는 형태가 공동중개계약 빠르다. 그래서 신속성이나 효율성, 능률성에서는 가장 좋은 게 바로 공동중개계약. 자, 이런 의미에는 시험 문제값은 나오지는 않고 망이다 내놓으면 자연스럽게 공동중개계약이 될 거고. 자, 이 정도 선에서 간단하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중개계약서 설식에서 이제 앞쪽은 먼저 부탁한 내용, 그 다음에 중개 의뢰인과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의 권리나 의무가 나와 있을 겁니다. 일반 중개는 얼마든지 다른 개업공사한테 가도 괜찮다. 우리도 여기도 의무 자체는 아예 없다입니다. 유효기간 3개월 이게 원칙이고요. 그리고 예외가 약정이었습니다. 중개보수 퍼센트와 금액을 썼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도 나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밖의 사항하고 서명하고 날임.
그리고 계약서는 2통만 작성했었다. 보셨습니다. 뒤쪽에 기재사항이 중요한데요. 먼저 이전용에서는 물건을 가지고 왔으니까요. 그 소유권자가 누군지, 등기 명의는 누군지, 토지 건물의 소재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상권, 지역권 설정했을 거니까 권리관계,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운행용자까지 있었고 계입니다. 그리고 거래기준은 공법상 제한상, 그리고 중개를 부탁한 금액. 근데 우리 매수인은 줄기차게 취득죠. 희망일 겁니다. 여긴 희망하고 오니까 물건도 희망, 가격도 희망, 지역도 희망, 조건까지도 희망입니다. 정말 줄기차게 희망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개거래 금액도 매도인 것.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은행용자까지도 누구 거? 매도인 거. 꼭 기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경영은 시험 문제 과목으로 거의 치지를 않는데, 먼저 경영의 특징에서 순수익은 고정돼 있지 않죠. 우리 월급쟁이 아니까. 그래서 이제 유동성. 부동산 시장은 예측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조직적이지 조직성은 아니다. 수요자 공급자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나중에 고정되어 있지는 않다기입니다. 돈 없는 사람 나중에 돈 가지면 얼마든지 또 살 수가 있어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정말 복잡하고 다양하고요. 예상이 안 됩니다. 단순성은 아니고 고객 의사결정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고 자꾸 바뀌어요. 여기입니다. 인사관리 비중이 낮다가 아니라 아주 높아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획과 통제는 뭐하다고요? 쉽다는 게 아니라 아주 곤란합니다. 누가 계획이나 통제를 아예 할 수는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영 이론 자체가 뭐하다고요? 풍부한 게 아니라 아주 빈곤해요. 이론 자체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한 이 정도 선에서 이제 경영 부분 간단하게 뭐 이 정도 되니까 시험 문제 과목 거의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 후에 이제 아이다의 원리, AIDA 거기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모든 판매 활동은 먼저 주목을 끌게 하고 신문 등에 내서, 그 다음에 찾아오면은 흥미를 일으키게 하고, 그 다음에 사려는 욕망을 충족시키고, 그 후에 계약서를 사인시키고, 그 후에 이제 나중에 이제 만족까지 가는 단계, 그런 단계가 아이다의 원리. 자, 그 정도만 정리를 해 놓으시면 충분히 문제에 대비를 할 수가 있고요. 개론에서 이제 특히 많이 배울 거니까 그 정도 가지고 충분히 문제는 풀 수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실무 쪽에서는 그 다음 시간, 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니까 한 이 정도는 간단하게 참고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문제 과목을 치지 않으니까 간단하게만 참고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점검해 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